오늘의 말수 한판입니다. 오늘 반도체 부품주들의 흐름이 좋죠. 저희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역시 연말에는 반도체 주식일까요? 지금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오늘의 말수 한판에서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열띤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DB금융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세 개의 종목을 대표로 뽑아봤습니다.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죠. 두 분께서는 목표가를 어디까지 설정을 하고 계실까요? 자, 먼저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22,000원, 정태근 팀장께서는 26,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강세 배경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네, 강세 배경에는 일단 3분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보통 영업이익률이 보통 10%에서 15%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일단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3분기 27%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반도체, 거기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 일단은 좋은 모멘텀은 다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개선돼 이게 실제로 매출이나 이제 영업이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출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한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좋다는 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주가 강세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삽니다. 이제 보시면은 11월 16일부터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이제 계속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점부터 계속 주가 폭등은 이어졌고 지금 저점에서 대비해서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10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좋다. 거기에다 이제 모멘텀도 괜찮다. 이 두 가지가 모이면서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기업이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오늘 뭐 단단히 마음 먹고 나오셨습니까? 네? 목표가가 26,000원입니다. 저희 제작팀에서 진짜 26,000원이냐고. 네. 네. 야, 이 목표가를 이렇게 높게 저희의 기준에서는 높게 설정하셨는데 어떤 모멘텀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26,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19,800원, 2만 원이라고 보게 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 30% 정도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보여주고 있는 뭐 상승폭을 보게 되면 뭐 지금 추세 이어지게 되면 한 일주일 안에도 충분히 도달 가능한 가격이라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주가 강세 배경에서도 얘기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올해 턴어라운드가 흑자 전환되고 난 다음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이제 앞으로 그 삼성전자 모멘텀까지 내년에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뭐 추가적으로 20%, 30%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게 잡은 이유가 그 주가라는 게 항상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많이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20%, 30% 그러니까 최대 26,000원 잡았기 때문에 30%까지 가는 것도 이게 어찌보면 지금 주가의 상한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추세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일단은 저는 26,000원 좀 설정을 했습니다. 하루 상한가 가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는데 뭘 이 정도 목표가 갖고 그러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그 김진만 팀장께서 22,000원의 목표가를 주셨는데 특히 중화권 수주가 늘어나는 기대감들이 되게 많아요. 네. 내년에 이어질까요?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경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수주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이 괜찮을까? 실제로 기대감을 반영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은 중국향 매출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일단 미국이랑 중국이랑 반도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막 산업이 올라가고 있는 즉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장비도 많이 들여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이 지속화될 경우에 장비를 좀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국내 이제 중소형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에서는 은근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중화권 매출은 지금 사실 뭐 반도체 향보다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국향 매출 반도체 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현재는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LCD 쪽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OLED 향이 강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중화권 매출로 좀 증가를 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개인 빼고 다 샀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좀 쓴
듣기가 좀 아쉽죠. 네. 아쉬운데 개인과 개인을 제외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가 요즘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두 분 모두 내년까지 기대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다음 반도체 부품주는 아비코전자예요. 자, 저희 목표가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목표가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모두 15,000원을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 정태근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이클의 초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DDR5가 네. 동의하십니까? 그게 대답은 결국 인텔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텔이 DDR5 채용이 가능한 CPU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뭐 하이스 같은 경우 DDR5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고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 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인텔이 그 영역을 열어주게 되고 그 영역에 들어갈 만한 어떤 계기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뭐 내년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PC용뿐만 아니라 서버용 DDR5까지 출시가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 제품을 인텔이 이제 또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내년 당장에 큰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DDR4가 그랬던 것처럼 점점 아마 DDR5의 어떤 영역은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앞으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잘 알고 계신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1차적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와 연관된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비코전자가 좀 수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DDR5를 채용한 CPU가 본격적으로 채용이 되게 되면서 그와 동반해서 이 실적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 아비코전자도 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도 뭐 주성 엔지니어링만큼 가파른 건 아니지만 뭐 이 종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차트가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요것도 한 15,000원 정도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한 20%입니다. 20%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 가격권에서 15,000원 정도면 충분히 트라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30% 수익이 네.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맞아요. 예, 20-30% 수익이면 진짜 큰 거죠, 한 종목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높게 잡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최근에 지난주 같은 삼성전자 하이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 수익 나는 거 금방이거든요. 그렇죠. 기다림은 길어도 늘 수익은 짧은 시간에 납니다. 아니 지난주 주 후반대 5%는 금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하이스 같은 경우는 대형주고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도 5% 수익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비코전자 정도의 어떤 시가총액이면은 당일날 10% 조금 전에 주성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변동성이 발생되는 건 쉽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20% 30% 정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솔직히 20%가 아니라 5%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안 나요. 네. 안 나는데 지금 반도체 분위기를 보게 된다라면은 뭐 아비코전자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그 정도 퍼포먼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네. 팀장님께서 좀 기다리고 계셨죠? DDR5가 한 번씩 다 잘 갔었는데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아비코전자가 DDR5 수혜 규모가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비코전자와 아비코전자의 자회사인 아비코테크 두 가지로 좀 분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비코전자는 이제 보통 DDR5는 기판 쪽이 시세가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기판은 아비코테크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아비코전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모멘텀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비코테크가 사실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부터 이런 이제 기판 쪽 호황을 기반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또 흑자 전환을 한다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DDR5 같은 경우는 DDR4랑 조금 다르게 이제 전력 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고부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덕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뭐 이전에 DDR5에서는 뭐 2-3개 들어갔다면 지금 뭐 4-5개 즉 추가적으로 더 많이 수주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수율을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부터 D램 값 안정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면 아비코전자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저희 오늘 바쁩니다. LX 세미콘 봐야 합니다. 자, 연말엔 역시 반도체일까? 그리고 답은 LX 세미콘일까? 두 분께서 보고 계시는 목표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김진만 팀장께서는 15만 원, 정태근 팀장께서는 13만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가격 얼마인지
네. 알고 이건 제가 가격을 계시죠? 잘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목표 잡으셔도 됩니다. 수정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 정도면 그 지금 정도 가격권이면 요것도 한 15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봐지네요. 15만 원이면은 아마 한 15% 정도 되는데,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LX 세미콘이 오늘 14%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주성 엔지니어링인지 그리고 아비코 전자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은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합리적인 시장의 반응입니까? 뭐 쏠림 현상. 그러니까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전 쏠림 현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마를 보게 되면 연초에서 지난해에서 연초에 넘어오게 되면서 강했던 게 원자력이고, 그리고 올 연초에 또 강했던 게 잘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비움. 지금 아직 현재는 최근에는 많이 언급을 안 하는데 상반기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움, 첨보 이 종목 언급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가 상당히 랠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0월달 넘어가게 돼서 메타버스 NFT 쪽으로 또 쏠림 현상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가 또 테마를 선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DDR5라든지 그리고 현재 그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또 반도체 쪽으로 또 쏠림 현상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매도보다 매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최근 주식시장의 어떤 현상이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아비코 전자 그리고 지금 LX 세미콘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기대가 되는 충분히 종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본 네.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쏠림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이 얘기 듣고 그런 두 자릿수 상승이나 상한가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네네. 시청자분들은 들으시고. 그래서 아마 들어가실 수도 있단 그런 말이에요. 재미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식한테? 그럼 그건 네. 좀 경계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예상 답안이 아닌데, 이건. 예, 물론 반도체에서 다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다 가지는 않을 건데 예. 어찌 보면은 지금 반도체 쪽에 수혜가 되는 것들은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봐야 될 게 반도체 기판 이런 수혜가 되는 것들. 그쵸, 그리고 기판. 예. 지금 메모리 쪽 보게 되면 당연히 DDR5가 나올 거기 때문에 DDR5 관련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어렵다라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 딱 한 가지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DB하이텍보다는 또 하이닉스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DB하이텍이 그 소위 말하는 그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전력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DB하이텍보다 하이닉스가 더 많이 생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분류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하이닉스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비중을 더 늘리면 좋을까요? LX 세미콘 새로운 성장 동력 주목하고 계시는 부분이 뭡니까? 네, 일단은 가지고 있는 틀이 굉장히 일단은 현재 자체 매출은 좀 OLED 쪽 호황이 기어지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근접 시일에서 이제 LG 이노텍의 이제 SiC 전력 반도체 쪽 사업 부분에 지금 양수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조금 플러스를 좀 주고 싶습니다. 지금 파운더리 부분은 굉장히 호황이고,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지금 파운더리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 이제 팹리스, 즉 설계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짐으로써 이제 완성차 업체가 좀 이제 만드는데 차질을 빚을 정도로 지금 계속 수급이 안 좋고 있는데, 이 부분 즉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도 전기차 판매량 계속 늘리려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 자체가 원자재 쪽 수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원자재 쪽을 생산할 수 있는 이거 양수했다는 거는 전 추가적으로 미래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맞서 한판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분께서 모두 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칠한 의견도 주시는데 두 분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심리가 좋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HMM 오랜만이죠. 최근에 약세장 속에서도 4거래일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분 매각 추진을 밝힌 이후에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두 분께서는 HMM이 이제 추세를 진짜 돌리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의견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정평가다, 저평가다.
받침 하나로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적정 평가라는 건 지금의 주가가 적정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주가는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 이제 그래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일단은 물류 대란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전 세계로 퍼졌는데 일단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락다운에 대한 우려는 존재를 합니다. 즉, 이 결과가 나올 한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는 물류 대란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MM의 주가가 꺾인 시점은 이제 운임지수가 조금씩 하락하면서 다시 이제 HMM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CB, 이제 보통주 전환이 이어지면서 좀 불을 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다시 한번 이제 진단 키트주랑 비슷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트주도 지금 하락에서 상승 모멘텀이 나왔던 게 오미크론에 대한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재도래한 그런 상황인데 HMM도 마찬가지로 운임 지수가 다시 한번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지금 이렇게 딱 27,000원에 3만 원 초입 구간이 지금 적정 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HMM이 하지만 지금이 적정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네. 목표가 보고 계속 얘기하시죠. 네. 일단은 목표가는 전 32,000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가 더 높네요. 근데. 그러네요. 네. 일단 적정 평가 구간이라고 하면 일단 3만 원에서 32,000원 구간이 일단은 맞다고 보고요. 이 구간 일단 영업이익이 지속이 되는지 여부가 지금 관건인데 그렇게 이제 운임 지수가 하락으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의견과 함께 일단은 아직 매각 모멘텀도 살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목표가로는 3만 원 정도 일단 제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된 주식 3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그 지분 매각 현황이 어떤가요? 지분 매각 이슈 나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네, 일단은 팔겠다는 거고 예. 중요한 건 사겠다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팔겠다는 의지는 이제 시장이 다 표출을 했는데 딱 지금 상황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상황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이제 인수자가 나타나냐 마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해진공인이 산은에서 가지고 있는 공적 물량이라 봐야 되겠죠. 이 공적 물량을 누가 과연 우리 편으로 떠갈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라고 봐지는데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떠간다. 네, 그래서 네, 관건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분 매각이 저는 과연 호재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산은현재 해진공 같은 경우는 그 국가기관, 공공기 국가기관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M&A 다른 주체가 이 물량을 가져가는 것도 그러니까 M&A가 성사되는 것이 호재인 거지 이 성사되고 난 이후에 그 제3의 주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산은현재 해진공이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각 이슈보다는 그러니까 저평가 이슈 때문에 좀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HMM의 실적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적은 좋은데 왜 HM은 주가는 안 갈까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받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PER인지 퍼 이런 기준을 보게 되면 퍼 같은 경우 지금 2.9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필은 왜 지금 또 저평가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HMM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소위 말하는 실적 괜찮은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12월 달부터 잘 살펴보게 되면은 저평가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왜 언급을 드리냐면은 어찌 보면은 분위기가 살짝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IT가 지금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종목들 외에도 눈에 안 보이게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이 방금 말씀드린 포스코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HM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저평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움직이는 그룹주가 있는데 또 뭐냐면 효성그룹주. 최근에 효성 TNC라든지 그리고 효성 첨단소재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 개인적으로는 HMM이 움직인 이유가 그 저평가 이슈 그 부분도 동반적으로 반영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으로 포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3만 원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만 원이 만약에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만 원은 최종 그 목표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기점. 그러니까 요 가격이 돌파가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목표가를 잡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기점이 되는 가격을 저는 3만 원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만 원까지 만들어 나오겠지만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조금 더 살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HMM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문의가 뜨거운 종목을 맞수한판에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방송이죠. 그래서 지금 추가했습니다. 인터파크를 좀 보려고 해요. 인터파크가 지금도 상승폭을 계속 키우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두 자릿수의 상승입니다. 12% 넘게 오른 이제 6천 원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이 가상자산 플랫폼인 밀크 운영사인 밀크파트너스 인수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저희 게시판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터파크가 이제 코인 되는 겁니까? 오늘 주가의 급등세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가상자산인 밀크의 자회사인 밀크파트너스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밀크와의 협업을 통해서 일단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를 찾게 되면은 인터파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인터파크가 매각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주가가 고점 찍고 지금 저점에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일단 플랫폼 자체가 넓어진다는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기사보다는 이게 정말 맞는지 유무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최근에 인수 관련해서 이것저것 지금 카더라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공시가 또 나오게 되면 또 주가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제 사야지 접근하기보다는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계속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규 진입 자체는 조금 더 관망하시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주의 깊게 신규 투자는 좀 금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파크 오늘 상승폭을 계속 키우면서 오늘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맞수한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